세상에 떠도는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찰학교 괴담. 제가 군대 입대하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경찰학교에 입소했을 때입니다. 제가 의무경찰 출신이라 사주 훈련소 교육 후에 경찰학교 2주간의 교육을 받았어요. 충청도의 산자락에 위치한 경찰학교는 여름엔 그림자 하나 없고 스트레이트로 햇볕에 직사광선을 몸소 받아내야 했을 만큼 그늘진 곳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비가 다가오는 걸 보고 느낄 수 있어 비를 안 맞기 위해 비구름과 술래잡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에서 비구름이 비를 뿌리면서 오는 게 생생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곳은 신병들이 생활하는 건물이 2개가 있고 좀 더 떨어져서 순경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의무경찰 신병이 생활하는 생활의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원래 산에 위치하고 있고 워낙 군바리들이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다 보니 괴담 같은 게 많이 나돌았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실화입니다. 생활하고 자는 곳이 시설 잘 돼 있었고 자유로웠지만 층층마다 2명씩 교대로 불침번을 섰습니다. 저는 생활관 쓰레기를 처리하는 보직을 맡아서 불침번을 안 섰지요. 입소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몸이 피곤해서 훈련소 생활 때도 꿈 한 번 꾼 적이 없었는데 그날 엄청난 악몽을 꿔버렸습니다. 생활실엔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고 저는 혼자 생활실에 누워서 남성 잡지 맥심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2층 생활실을 쓰고 있었는데 창문에서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래는 창문에 누가 뛰어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철 같은 걸 대놓았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연히 소리의 원인을 알기 위해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 꿈 생각하면 아직도 토할 것 같아요. 쌍꺼풀 없는 찢어진 눈, 짧은 반상머리, 깡마른 얼굴.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보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어떻게 2층인데 적이 매달려 있는가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 빌어먹을 못생긴 남자. 눈이 마주치고 뚫어지게 저와 눈싸움을 벌이다가 서서히 창문을 잡고 상체를 들어 올리더군요. 아까부터 계속 째려보네. 올라오려는 거 아니야. 생각하며 계속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상체가 창문에 걸쳐지고 몸이 축 늘어진 상태가 되더니 갑자기 고개를 쑥 쳐들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기를 1초 2초 정도. 미친 듯한 속도로 저를 향해 기어서 돌진해 옵니다. 다시 생각해도 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표정으로 엎드린 상태로 고개만 빳빳이 쳐들고 기어서 돌진해 오는 그 남자. 영화에서 처녀 귀신이 그러는 걸 많이 봤는데 처녀 귀신 무서워하는데 반삭한 남자가 그러는 건 상상도 못한 터라 순간 맥심 잡지 집어던지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창문을 봤지만 달빛도 없는 컴컴함만 보이더군요. 그렇게 그냥 잠들어 버리고 기상시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헌데 그날 불침번 선 제 동기가 이불을 몸에 둘둘 말고 뜬 눈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7월달 한여름인데 궁금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벌벌 떨어? 감기 걸렸냐?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해봐. 약 가져다 줄까?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 없이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기가 어제 제 동기가 귀신 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지금 제 동기 상태를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어젯밤 꿈이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누가 여기서 자살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귀신 봤다는 동기의 얘기는 이러합니다. 복도 끝에 의자를 하나 두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바지 끄는 소리라 해야 하나. 누가 화장실에 있는가 보다 했대요. 그러고는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 쏴아 까지 들었답니다. 이상하게 물 내리는 소리가 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오줌도 눌겸 해서 혹시나 자기 외안을 하고 있는 음탕한 동기생이 있나 싶어서 살금살금 화장실에 갔더랍니다. 화장실에 한 칸 말고는 다 문이 열려 있었고 당연히 문이 닫혀 있는 그 한 칸에 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조용히 인기척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혹시 변기에 앉아서 자는가 하는 그런 상상까지 하며 닫혀 있는 칸문을 살짝 밀었더래요. 아무도 없더랍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몸이 쭈삣쭈삣해져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뛰쳐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창문에 비친 모습이 누군가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더랍니다.
아, 다행이다. 누가 오줌 누러 왔나 싶어서 몸을 돌리는데 아무도 없는, 그래서 더 슬프고 무서운 화장실 안의 무거운 공기. 미친 듯이 뛰어나왔답니다. 그러고는 낮은 저음으로 이런 개같은 귀신이다. 귀신이다를 외치며 복도를 뛰어 생활실로 뛰쳐들어갔답니다. 그 장면을 반대편에서 불침번 서는 동기가 목격했고요. 그날부터 생활관 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귀신을 봤다느니 누가 천장에 매달려 귀여우니마니.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가고 밤마다 동기들끼리 무서운 이야기에 꽃을 피우며 또 하루 이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희 동기들을 대표해 학급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는 동기 하나와 밤에 취침 시간이 지나고 몰래 나와 전화나 한 통하고 담배나 피겸해서 우리 생활이관 건물 옆에 쓰레기 분리 수거장으로 갔습니다. 각자 전화 한 통씩 하고 담배를 피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죠. 나는 집이 대구라서 대구에 가고 싶은데 대구의 티오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다고. 너는 행정실 왔다 갔다 하니 아는 것 좀 있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밤에 순찰 도는가 싶어서 걸리면 뒤진다는 생각 하나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뒤쪽으로 각자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좀 더 뛰어서 뒤쪽에 빗자루 밀대 등을 두는 곳에 숨고 그 친구는 저보다는 좀 더 앞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누가 탁탁탁 뛰어오며 그 친구 옆에 같이 숨더군요. 후레쉬 불빛이 우리 주위를 한번 쓱 굳었고 저는 안 걸리려고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가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 그 친구 쪽으로 갔죠. 그 친구도 직원이 순찰 돌고 돌아갔다는 걸 알고 밖으로 나왔고요. 우리는 걸렸으면 벌점 먹었을 텐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던졌습니다. 야, 근데 너 운동화네. 슬리퍼 신고 있었잖아. 동기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운동화 신고 나왔구만.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기는 너 방금 슬리퍼 신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는 거 뒤였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기에게 우리 숨을 때 같이 뛰어와서 숨은 얘 누구냐고, 걔는 지금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동기는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내 옆에 너 아니었어? 라고 묻었습니다. 내 저기 빗자루 뒤에 숨었다고. 나 말고 옆에 한 명 더 있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동기는 눈 커다랗게 뜨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려 말했습니다. 나는 그거 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네가 내 바로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동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귀신 봤니? 많이 뒤숭숭한데 아까 그거는 뭐지? 라는 머릿속에 메아리는 뒷전이었고 오로지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여기는 재수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는 남자들 특유의 긴장했을 때 나오는 중저음의 소리를 외치며 저를 납질렀고 저는 욕을 연발하면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각자의 생활실에 도착했고 저는 옆에 앉아고 눈만 감고 있는 동기를 흔들고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눈 감고 있던 동기의 반응은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헛것을 본 거다 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혼자 못 가겠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둘이서 화장실을 향했고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직 11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라 각 생활실은 소근소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순간 왼쪽의 다른 생활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생활실 동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심장 터지겠네. 깜짝이야. 선풍기 떨어진 건가? 하필 귀신 얘기하는데 이게 떨어지냐? 라는 소리를 질렀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둘은 지나가다가 아닌 밤중에 천장에 멀쩡히 달려있던 선풍기가 왜 떨어져? 이런 생각과 논란, 가슴을 서로 진정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실 건너편 생활실하고 바로 옆 생활실에선 여전히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얘기만 할 뿐 전혀 다른 반응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친구와 나를 불러냈죠. 너가 아무 소리 못 들었어.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 안 났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 선풍기 떨어져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친구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났다고 했습니다. 같이 화장실 가는 친구랑 저는 어이없다는 듯 상황 설명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인데 어떻게 저렇게 소리 질러댔는데 아무것도 못 들을 수가 있냐면서
막 나무랐죠. 그 친구는 오히려 정말 몰랐다는 듯 아무 소리 안 났고 그냥 저기가 화장실 가는 발걸음 소리만 들었답니다. 선풍기 떨어진 생활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생활실도 다른 사람도 그 상황을 몰랐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답니다. 전 그날 친구가 화장실이고 나발이고 돌아갈란다라고 해서 오줌도 못 누고 끙끙 앓으면서 참다가 아침 기상을 맞이해야 했고요. 다음날 아침 선풍기 떨어진 사건은 이슈가 됐고 역시나 다른 생활실은 물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생활실에서 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그건 귀신이다. 진짜 귀신 있는 것 같다. 불침번 서기 싫다. 밤에 화장실도 못 가겠다 였습니다. 이젠 생활관 내에서는 밤마다 패닉 상태가 연출되었습니다. 다행히 3일만 참으면 경찰학교 생활을 마감하고 각자 발령받은 곳으로 배치를 받았기에 겨우겨우 견딜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선풍기가 떨어졌는데 그만큼 소리를 질렀는데 다른 방에선 눈치 좀 못 챘다는 일이 정말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그날 담배 피면서 같이 숨은 정체불명의 존재 또한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관심병사. 내가 일병이 꺾일 즈음 우리 소대에 들어온 신병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놈은 덩치만 컸지 두 눈엔 잔뜩 겁먹은 표정과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욱더 그놈의 분위기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었다. 왠지 군대에 적응 못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역시 오자마자 선임병들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개중 마음 넓은 선임은 친절하게 해주려고 다가갔으나 그놈이 별 반응도 없고 신병 주제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통에 그야말로 그 녀석에게는 오자마자 지옥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어쩌랴 자업자득인걸. 게다가 이놈은 잘 때 기분 나쁜 잠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잠자는 자세였다. 보통 아버지들이 거실에서 소파에 가로로 눕거나 바닥에 가로로 누워서 TV를 볼 때 팔베개를 하고 TV를 보는 모습인데 가로로 누운 다음 오른쪽 옆구리 골반 옆구리 어깨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왼쪽 어깨으로 든 후 오른쪽 팔을 구부려서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 그냥 팔베개하고 누워서 TV 보는 모습이다. 근데 이 자식이 잘 때 그 자세로 자는 거다. 게다가 눈도 반쯤 뜨고 있어서 그 자식 옆에서 자던 고참이 자다가 그놈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우린 다 깨서 얼차례를 받았고 나도 불침번을 서면서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그냥 누워서 잔다. 그런데 이놈이 자다가 스르륵 자세를 바꾸더라. 몇 번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어서 뉘어보면 잠시 후 다시 와보면 또 그러고 있다. 그렇게 소대에 적응을 못하던 녀석이 기어코 관심보호병사가 되었다. 관심보호병사란 군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이고 자살, 탈영의 가능성이 보이는 병사를 관심보호병사라고 지정하고 특별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봤자 선임들의 눈엔 더 가시만 될 뿐이지 딱히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몇 주 후엔 대전통합병원 정신과로 옮겨진 데더라. 이런 놈이 어떻게 2급 판정받고 군대 입대했나 싶었다. 그렇게 그놈은 대전통합병원으로 갔다고만 듣고 우리 소대를 떠났고 우리는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좋아는 했지만 그놈이 약간 걱정도 됐다. 그러고 며칠 안 돼서 우리 부대에 행군 날짜가 잡혔다. 행구를 마치고 내발 상태가 평소보다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연대 의무대로 옮겨졌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이놈이 아직도 대전통합병원에 안 가고 연대 의무대에서 대기를 타고 있더라. 게다가 이놈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다. 신병 여기 있었네. 통길동 일병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행군하다 발이 걸레가 돼서 괜찮냐? 네. 대전통합병원은 안 가.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인사치레를 하고 나서 며칠을 지내다가 그 녀석이 하는 짓을 봤는데 아침에 자고 기상을 하면 이 새끼는 관물대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뭔가를 한참 끄적이곤 다시 관물대에 넣는 거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다. 신병아 아침마다 뭐 적는 거야? 제가 꾼 꿈인데 의무관님이 꿈꿀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꿈인데? 그냥 나쁜 꿈이요. 그래. 나이롱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가 있긴 있나 보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환자들이 빠지고 들어오면서 자리가 바뀌고 내가 그 자식 옆에서 자게 된 날이 있었다. 그래도 녀석 자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어차피 난 익숙하니까 그냥 옆에 자기로 했다. 좀 찜찜하지만 그렇게 달콤한 잠에 빠졌는데
밤이 깊어질 즈음. 익숙한 기분 나쁜 느낌. 난 자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역시나 이 익숙한 기분 나쁜 느낌은 그 녀석 쪽에서 났다. 그리고 난 돌아봤는데 이 새끼, 역시나 이 새끼 팔베개 하고 있는 자세로 눈은 반쯤 뜨고 내 쪽을 보고 있다. 눈에 초점은 없지만 기분 나쁘게 내 눈을 보고 있는 듯한 눈동자. 이 자식을 그대로 두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전에 불침번 설 때 늘 하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그 녀석 머리를 밀어서 바로 뉘으려고 손가락으로 그 녀석의 이마를 밀었고 그 녀석이 넘어가자마자 내 온몸은 굳어버렸다. 악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었고 내가 본 것은 그 녀석이 넘어가고 그 녀석 뒤엔 그 녀석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 눈알이 얼굴의 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눈꺼풀조차 없는 소름 끼치는 여자가 입이 뒤까지 찢어진 채 날 보면서 웃고 있었다. 그대로 난 굳어버렸고 금방이라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았다. 호흡이 가빠오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들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신병 녀석이 다시 일어나면서 팔베개로 자는 모습을 취하면서 그 소름 끼치는 귀신을 다시 가리는 덕에 간신히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대로 나는 이불을 박차면서 뒷걸음질 치며 일어났고 그 녀석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금 그거 뭐야?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주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그 자식은 주변으로 눈을 돌렸지만 다른 이상한 건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고 불침번에게 귀신을 봐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가위에 눌려서 그러는데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자겠다고 했다. 불침번 녀석도 내 얼굴을 보더니 그러라고 했고 나는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의무대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빌어먹을 다시 이 새끼 옆에서 자야 된다는 거다. 그래도 군대에서 잠보다 달콤한 건 없었으니 나는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기분 나쁜 느낌. 나는 눈을 떴다. 아니 뜨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옆을 봤고 그 녀석은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 내 눈은 다시 주변을 살폈고 내 다리 쪽에 관물대 쪽으로 눈이 갔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여자가 관물대 안에 온몸이 온전한 관절의 방향이 아닌 제멋대로 구겨진 채 날 지켜보고 있었다. 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내 몸은 다시 굳은 상태였고 몇 번을 발버둥치다 간신히 일어났고 그 여자는 사라진 후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나는 담배를 태우고 다시 잠이 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군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잠이 든 뒤 기상시간이 되었다. 아침밥을 먹고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신병 녀석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잘 접혀진 종이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뭐지? 편지인가? 생각하고 종이를 받아들고 펴서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종이는 편지가 아니라 평소에 그 녀석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자기가 꾼 꿈을 적어놓은 종이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은 마치 자기가 겪은 듯이 써놓았는데 어제 내가 잘 때 본 여자 귀신이 마치 자신인 양 관물대 밑에서 날 지켜본 것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난 의무관에게 부대로 돌아가서 요양하겠다고 말하고 그날 바로 부대 복귀하였다.